송민순 회고록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무리 단계에 이른 국정감사는 송민순 회고록과 미르 의혹 등 정치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 민생과 정책 이슈는 뒷전으로 밀려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민순 회고록 논란 끝없는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기록이 있다고 밝혔지만 당시 당사자들의 증언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록에 그런 날짜들을 다 적어놓으신 거죠? 그랬으니까 안 썼겠습니까? 이제 기록 같은 거를 내 혼자서 이렇게 메모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기록을 일기생식으로 부분도 있고 또 그날에 뭐 있었던 자료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같이 이렇게 클립을 해서 놓고 잘 보시면 공개 자료에 다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송민순 전 장관 일기나 메모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이재정 장관이라든가 당사자들은 기억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네. 사실 뭐 이게 정부 공식 기록이 있는지는 아직 뭐 정확하게 네. 확인이 되고 네. 있지 않은데 네. 이번 사안 어떻게 보시고 해법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우리 문재인 전 대표, 실제로 뭐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11월 16일 치열한 토론이 한바탕 있었고 또 18일 또 만나서 토론을 했는데 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엔에 가져가서 그 결의안을 우리가 기권할지 찬성해야 할지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정말 중대한 문제인데 또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한데 그걸 기억을 못 하신다. 잘 이해가 안 되고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마 납득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기억을 못 하신다.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근데 또 이분 말씀이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 국민의당 이런 말씀하셨어요. 19사언을 하신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이 달라지셔서 지금 나흘째가 됐는데 또 달라지셨다. 처음에 송민순 장관 회고록이 나왔을 때 반응이 이랬습니다. 당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북한하고 대화를 하던 차다. 그러니까 마치 북한의 의견을 구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음날 문재인 전 대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그때 토론을 해서 결정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배워야 한다. 네. 그러나 본인이 어떤 입장을 밝혔고 북한에 이걸 물어봤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참모들과 회의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리된 입장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무대응이다 이런 입장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기억이 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기억이 안 날 수 있고 일종의 정치적인 전략으로 기억이 네. 안 난다고 하실 수도 있는 거로 그러면 보여요. 이 관련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부의 관련 기록 이런 진실 공방을 좀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도 문재인 대표가 이걸 명확히 좀 밝혔으면 좋겠다. 진실을 가려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가려져야 되는데 네. 기록물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1월 15일은 안보정책조정회의가 있어서 기록물이 있는데 예. 16일 회의 지금 문제가 되는 건 18일 회의 또 20일의 결정인데요. 16일, 18일 회의는 비공식 회의여서 기록에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 20일 날 저녁에 싱가포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송민순 장관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송민순 장관 회고록에 따르면 그거 대통령 말씀도 저는 송민순 장관이 소설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북한한테 물어보지 않고 찬성을 하고 나서 네. 인권결의안 찬성을 하고 나서 송민순 장관 당신을 사표를 받았어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왕 물어봤으니 북한에 물어봤으니 기권으로 갑시다. 묻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송 장관은 이거를 소설을 쓴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가 보기엔 물어본 게 맞다라는 말씀이고 그 당시 백종천 안보실장이 예.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는 쪽지를 준 거 아닙니까? 그 쪽지에 북한은 남북관계를 이토록 할 거다. 찬성을 한다면 우리가 남의 태도를 주시하겠다. 예. 이 쪽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가 성격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정원의 대북 동향 보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정원 출신 이철우 의원 말씀에 들어보면 그건 특상 보고이기 네. 때문에 기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쪽지를 만약에 확인한다면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송민순 전 장관 개인 회고록이지만 말의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그 개인 회고록입니다. 이거 가지고 온 나라가 이렇게 꼭 들썩여 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식에 관한 토론입니다. 상식을 과연 토론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남북 관계가 좋을 때 이런 때는 서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연결 핫라인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협상 대상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기도 하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는 그렇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모든 라인이 단절이 돼서 이렇게 대북 강경 일변도로 가는 남북 관계는 오히려 위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정부가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북 관계를 그렇게 평화롭게 잘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자, 만약에 이 문제는 그런 좋은 남북 10월 2일 날에서 4일 날 그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요. 네. 그 후속으로 이제 장관급 회담이나 이런 고위급 회담들이 총리가 왔다는 거죠. 뭐 있었죠.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단위급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남북 관계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정말 진저리 치도록 싫어하는 인권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유엔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하고 알려주는 것, 그것은 뭐 지극히 그 당시를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우리가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 그럼 북한이 우리 뭐 기권하라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아니 대한민국 반대하지 않고 기권하라고 한 그 북한이 그 당사자, 그 책임자는 처벌돼야지 맞지 않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식으로 보면 지금 이것을 대선 1년 앞두고 서로 기싸움 잡기 하고 이런 어떤 정쟁의 여러 도구로 가지 활용할 뭐 것이 지금 아니다.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이제 네. 증언과 기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짧게만 제가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상식의 영역인데 남북관계 상황 관리 때문에 정부의 결정으로 기권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거는 정부가 감당할 몫이에요. 왜 북한의 인권 결의안을 기권했느냐 비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초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북한한테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과연 상식입니까? 네. 지금 국민의당에 계신 분들도 특히 햇볕정책 전도사인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분들도 그런 점에서 잘 납득이 안 간다고 아니, 이미 북한한테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죠. 할지를 물어본 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권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협상 대상자인 북한에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의 관리상 통보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통보냐 물어봤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 11월 19일 날 우리 외교부에서 찬성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외교부 반응은 무반응이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안 거 아닙니까? 표결 2시간 전에 네. 비로소 한국이 기권하기로 했다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알려주지도 않았고 북한한테는 11월 18일 날 이미 통보한 셈인데 통보했다고 쳐도 그것도 문제인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송민순 장관한테 하신 말씀에 저는 열쇠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물어보지 네. 말았어야 될 걸. 이 이렇게 부분이 말씀을 사실은 하셨다는 최대 거죠. 쟁점이기도 한데 최대 풀리지 않는 공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여러 의혹들, 논란이 좀 증폭되는 가운데는 이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명확하게 입장을 좀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표의 이야기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사실관계는 지금 나올 만큼 다 나왔으니까요. 뭐 더 말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군대에도 제대로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걸핏하면 종북 탈영입니까? 새누리당은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켰을 뿐만 아니라 안보와 남북 관계도 완전히 파탄시켰습니다. 새누리당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안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만큼만 하라고 하십시오.
군인이 예.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 그 당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은 이런 저 뜻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라는 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야권의 유력 후보답게 진정성 있게 이 문제 저는 다 푸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 문제에서 이 문 전 대표가 그런 뭐 색깔론이 뭐 그다음에 그 뭐 기억이 능력이 좋은 사람에 물어봐라 이런 얘기들 할 문제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게 좀 이 사실 문제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 좀 진실을 좀 먼저 밝히는 게 우선이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국기문란, 반역, 내통, 종복, 참으로 무창하고 끔찍한 말들입니다. 새누리당의 품격을 바라지는 않지만 최소한 천박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누리당의 안보국장, 한물간 낡은 메카시 영화를 틀려고 합니다. 아니 이미 틀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덮을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 아래 긴급하게 모였겠지만 국민들은 그런 낡은 극장을 볼 만큼 한가하지도 않고 바보도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무슨 종북 타령이냐. 새누리당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훈 의원 유력 후보답게 진정성 있게 답하는 것이 우선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보국장에서 한물간 메카시 영화를 틀고 있다라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박 의원님, 사실 이제 문 전 대표 기억이 잘 안 난다. 네. 기억이 좀 좋은 사람들을 물어봐라라고 네. 하면서 즉답을 이제 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네. 의미, 어떤 맥락으로 보십니까? 아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있었던 NLL 포기 발언을 둘러싼 그런 트라우마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그 NLL 포기 발언이 문제가 됐을 때 문재인 대표가 후보가 나서서 이 회의록을 공개하자는 제안을 했고 결과에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없었죠. 없었죠. 예. 그래서 그러나 대선 끝나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문재인 후보 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그 당시 대응 방식에서 아마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가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상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 보면 자꾸 이런 프레임에 말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무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국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는 측면보다는 당사자가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저희도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 관계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한번 맞춰보고 그래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당시 상황이 이랬다라고 정확하게 자신이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게 많은 국민들이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마 그렇게 문재인 대표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다만 우리가 이 시점에 한마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대중 노무현의 정부나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의 정부나 자랑스러운 다 대한민국의 정부입니다. 예. 그리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헌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정부들인데 서로를 상해서 그렇게 각을 세워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가장 앞서가니까 두려워서 이러는 것이다. 이 말은 어떤 함의로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말씀을. 뭐 그전 같으면 문재인 대표 품성이 우리 뭐 다 같이 인정하지만 굉장히 온화한 분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분 성격대로 그렇게 품성대로 대응을 해오셨는데 이번에는 지난 어떤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아주 강하게 그렇게 하고 계신데 아마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권력 의지 같은 것들을 정확히 보여주고 하는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문 전 대표께서 하실 말씀은 과거에 기억이 안 날지 몰라도 정말 나름대로 기억을 더듬고 또 관계자들 불러서 정확히 진실을 밝히는 건데 내가 두려워서 그런 새누리당이 그런다. 또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좀 의문스럽고요. 예.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 했죠. 국민의당. 문재인 전 대표의 위기관리 능력과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새누리당이 좀 사실은 좀 일부는 정치 공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현에 자극적인 표현은 삼가하는 게 좋고 새누리당이 냉철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게 문재인 전 대표 그냥 보통 사람 아니시잖아요.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입니다. 그분의 통일관, 대북관의 일단을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기억이 안 나실지 몰라도 이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참모들과 회의를 통해서 무대형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송민순 전 장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30년 공직 생활을 했다. 내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책에 있는 그대로다.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그다음 나는 관련 기록에 입각해서 썼다. 오늘 또 기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기권했을 것 같은데 찬성했다고 참모들이 그런다. 그래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셨는데 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을 부인했을 경우에 예. 송민순 전 장관이 관련 기록을 본인이 갖고 있는 기록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때는 문재인 전 대표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박 의원님께서 MLL 이제 그 논란 때 말씀하셨지만 그때 문재인 대표가 그 정상회담 회의로 공개하자고 본인이 먼저 하셨다. 그때도 제가 보기에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제 아마 교훈 삼아 저렇게 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 모든 국민이 잘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리고 치열한 토론이 있었던 문제를 기억을 못 하신다면 정말 국가 지도자로서 일종의 자질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금 상황이죠. 지금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이제 국정감사를 전후해서 얼마나 많은 비리와 의혹과 이런 것들이 터졌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정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정도 집권당이 그렇게 해놓고 지금 워낙에 임기말 현상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코너에 몰리는데 정치적으로 바로 이러한 것들 회고록 한 구절을 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 이것은 국민 다 아신다. 그래서 국민께 진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집권당으로서 새누리당이 이런 말꼬투리가 아니라 정말 그런 비리와 의혹 국민들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고 그런 것에 책임 있는 태도를 지고 민생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코투리가 아닙니다. 저 문재인 전 대표의 대북간 통일관을 이거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문제고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혹은 저희 새누리당도 정말 보다 정정당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각종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비선 실세 누구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관련 없다면서 왜 우리가 증인 채택 안 하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고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의혹은 의혹대로 우리가 규명 노력 반드시 하면서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문제도 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의원님께서 이제 좀 전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리더십 자질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지원 대표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지금도 구태기연한 색깔 논쟁으로 연일 전국을 혼탁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역시 명확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매일 말씀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부 사언으로 이러한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관리 능력과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문재인 대표는 명확한 사실을 국민 앞에 밝혀서 이 논쟁을 종식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 일구 사언을 하고 있다. 위기관리 능력과 리더십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라고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박 의원님, 안철수 전 대표도 문 전 대표가 진실을 하루빨리 밝혀라. 그래서 문제를 빨리 종식시켜라.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문재인 대표가 그런 노력을 하실 필요는 있다고 저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자꾸 확장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표의 대북관이 뭐냐 통일관이 뭐냐 이렇게 새누리당이 거기까지 가는 것은 정말 이건 색깔론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지난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의 48% 지지를 받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그런 많은 지지를 받고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겠습니까? 문재인 대표의 대북관과 통일관은 확실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정치 공세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북한에게 남북간
평화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사실을 북한에게 통보한 것,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새누리당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북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꼬투리 잡기 아니라고 하시지만 꼬투리 잡는 것이고 이건 정치 공세다. 그러므로 저는 문재인 대표가 지금 박지원 대표나 안철수 대표의 주장처럼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고 본인이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 필요하다.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상식 차원의 문제다. 네,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 박 의원님은 통보라고 단정을 하시는데 통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네. 상식적으로 통보가 아닐 수 있다라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새누리당도 문제가 되는 그러면 거란 그렇게 말이죠.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그다음에 가서 뭐 그러니까 재가를 받았다 이렇게 아니, 말하면 안 왜냐하면 되는 신진순 거예요. 장관 회고록이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신 게 밑받침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송민순 장관이 대통령 말씀도 소설 썼겠습니까? 다 본인이 적은 걸 가지고 썼다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당사자들이 다릅니다. 부인하거나 기억이 다른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의 기억에 의한 회고록이다. 잠깐만요. 분명히 네. 우리가 유엔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북한한테 물어본 거하고 우리는 이런 입장을 내렸으니 당신들 이렇게 알라온 천양지차죠. 통보까지는 감당할 수 그리고 있는 얘기다. 지금 국민의당에서 네. 안철수 전 대표나 박지원 위원장이 문재인 대표가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 건 물어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실을 아니 밝히라고 그러니까 하는 지금 거란 새누리당에서 말이죠. 공격하는 것은 네.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이 맞다는 전제하에 더 비중을 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맞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고 저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아마 판정을 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저도 그렇게 보는데 상식적으로 이제 논란이 된 어느 사안이고 나라 정부가 대한민국 네, 정부가 북한에게 잠깐만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물어볼 그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렇기 때문에 것이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 이제 14 공동선언 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선언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6.25 전쟁 종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당사자가 송민순 장관 빠졌다. 회고록에 나와 있죠. 3자라는 뜻에는 한반도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회담에서 대한민국을 빼자는 주장을 북한이 할 가능성이 있으니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을 네. 빼고 직접 관련 당사국이 그 종전을 추진한다 이렇게 바꾸자고 당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신 문재인 비서실장한테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와대 설명이 뭐였습니까? 이거는 북한 김정일이가 지시했기 때문에 북한이 바꿀 수 없다고 하니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뭐 4년 전에 출마하신 건 맞지만 네. 그때 이런 문제가 부각이 안 됐고 지금 이제 송민순 장관 회고록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당연히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사안을 또 물어보는 건 북한한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 나름이에요. 뭐 의논한다면 또 표현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문재인 전 상식적인- 대표가 그러니까 상식적인- 명확히 입장을 네. 지금 밝히시지 알겠습니다. 않기 때문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적어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나라, 어느 정부든지 간에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 정부이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그런 정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적어도 인정하자는 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한다면 상식적으로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상식으로 이야기하면요. 14 공동선언에는 북한 핵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2005년 9.19 공동성명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하고 했습니다. 1년 1개월 지나서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1차 핵실험 했지 않습니까? 북한은 정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네. 대상이 지금 못 되는 측면도 많기 때문에 이런 우구심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뭐 안보를 뭐 못했다 문재인 예. 전 대표 이러는데 못한 측면도 있고 잘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황 관리를 하셨던 문재인 비서실장의 문제가 지금 부각이 된 상황에서 네. 이거를 알겠습니다. 예. 자꾸 다른 문제로 하면은 이게 본질 흐르기로 이게요. 가는 거죠. 짧게 이번 예, 이분 예, 답변만 예, 하시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알겠습니다. 예. 짚고 넘어가고 충분히 뭐 그다음에 시청자들이 다, 우리와 예. 관련된 의혹은 의혹대로 또 짚고 넘어가는 게 정도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건 문재인 대표가 어떤 형태가 됐든 상황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도 동의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라는 걸 수평적으로 놓고 비교를 단순 비교하는 것 굉장히 어렵고 그건 문제가 있는 시각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당시에 어떤 남북 관계의 관리를 위해서 정말 필수 불가결하게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이명박 정부도 했고 박근혜 정부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꼬치꼬치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와서 어느 정부든 정말 네.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를 지켜보고 하는 것이 맞지 그렇게 정치 공세적인 예. 것까지 확장을 해서 하는 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의당 이게 정치 공세로 치부할 사안은 아니고요. 뭐 내일 되면 또 박지원 원내대표 뭐 일구 오건하신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초점이 돼 있고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자는 거지. 이거를 정치 공세로 다 치부해서 저기 하면은 정말 그러면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까 의문이고. 아니 그러면 저 여당은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당은 여러 가지 이미. 비리 의혹들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 문제에 의혹을 대해서 제기하는 이걸 야당이다. 왜 정치 공세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의혹은 의혹대로 하자는 거고 돼. 그다음에 네. 표현이 가고 정치 공세성도 충분히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문재인 전 대표의 그 당시에 이 언행과 대응들. 관련해서는 네. 송민순 장관 회고록에 입각해서 한번 좀 차분하게 풀어보자. 진실을 알겠습니다. 규명을 하는 게 알겠습니다. 좋겠다. 이 일단은 두 생각이죠. 분이 같은 상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보는 관점은 좀 차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충분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 각자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박 의원님 한 가지 좀 저 짚어볼게요. 오늘 좀 참여정부의 이제 대표적인 인사였던 안희정 충남지사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보수 언론인데 고해성사를 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그 고해성사 인터뷰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고해성사 이야기를 했죠. 네.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자기 트윗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왜 설명을 하게 됐냐면 그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해서 마치 문재인 대표에게 고해성사를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엮어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오늘 제가 상식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 언론의 인터뷰 후에 4, 5일 후에 송민순 회고록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고록 문제가 터질 것을 알고 미리 안희정 지사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는 고해성사라는 표현을 자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종교인이 신앙인이 신 앞에 고해성사를 하듯이 스스로 그런 되돌아봐라. 마음으로 되돌아보고 그런 자세로 국민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칙과 다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5일 후에 터진 이 회고록과 연결을 시켜서 지금 이야기하는 시간의 것이죠. 선호가 다른 네. 이야기다. 다른 그러면서 공간에 있는 이야기를 묶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에서 아마 그 고해성사라는 표현을 차용한 것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니까 고해성사 하시라 이제 일반론적으로 한 것 같고 제가 봐도 우리 박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뭐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서 현 지사입니다. 고해성사하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네. 예, 안희정 지사.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그 여기에 의미심장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떠밀려서 정치를 하신 셈인데 지도자가 되겠다면 그 이상의 고민이 필요하고 깊은 고해성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연 국민과 공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정치의 길을 걸을 건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예, 하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필요한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이제 좀 전 새누리당의 어떤 발언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새누리당 여당 일각에서도 이번 일에 대한 좀 공세의 수위가 좀 높은 것 아니냐, 단어가 좀 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그 회의를 치열하게 토론했다는 그 회의를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이러시면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저 스스로 이걸 가지고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정쟁으로 몰아가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요. 또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 거기를 북한한테 결제를 맞는다 뭐 이런 좀 자극적인 표현을 쓸 이유도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색깔론 정쟁으로 몰고 갈 생각은 없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북한의 결제를 맞는다. 이런 표현은 좀 과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한. 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맥락의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문재인 전 대표가 이미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빨리 정리를 해주시면 이 불필요한 정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되고 정리를 하고요. 이 새누리당에서도 좀 정제된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들이 정치 공세를 한다 이런 지적을 안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차분하게 냉철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새누리당에서 어쨌든 유승민 의원처럼 또 차분하게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균형이 잡힌다고 생각하고 이정현 대표께서 적과의 내통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정말 선정적인 표현까지 쓰신 것은 집권당 대표로서 이게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상일 의원님께서도 저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누지만 지금 유승민 의원과 비슷한 취지의 말씀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한 상황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확 다 먹어버리겠다라든가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막 패퇴시키겠다든가 이러한 식의 정치는 이제 좀 지양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만큼만 좀 협의가 잘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대통령 오늘 경북 대구에 있는 경북 구미에 있는 산업단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첨단 소재 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는데 자, 이 의원님 사실 일각에서는 지금 최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여론 지지율이 좋지가 않은데 이런 하락세를 좀 만회보려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 시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런 관측을 할 수가 있죠. 또 언론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한데 아마 본인이 이 일정이라는 게 당장 잡아서 내일 소화하는 건 아니고 쭉 오래전에 일정을 잡아서 소화하시기 때문에 민생행보로 하신다고 보고요.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일일비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민심을 정말 정확하게 보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청와대하고 지금 무관하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믿을 수 있게끔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되고 검찰이 지금 이제 고발된 사건이라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 쌍둥이 재단과 관련해서 지금 형사부에 배정이 됐는데 이게 왜 특수배 배당이 안 됐느냐 이런 논란도 나오는데 어느 부에서 하든 정말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민생 행보, 경제 챙기기 행보는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쭉 나가시고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 국감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왜 관련이 없는데 증인 채택을 막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정정당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정의롭게 정정당당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제 금요일 날로 예정돼 있는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을 이제 말씀하신 건데 사실 내일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송민순 회고록 문제 등등 전국 풀어가는 어떤 해법을 내놓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굳이 그런 것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대통령께서 금방 민생 행보 구미를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내일 그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는 지금 우리가 국민적 의혹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해법을 먼저 말씀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민생 행보 자주 가시는 거 저는 잘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벼베기철인데 쌀값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21만 원은 고사하고 법정 목표 가격은 18만 8천 원은 고사하고 좀 9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생 현장을 가실 농촌도 좀 가보시고 내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는 그런 정쟁의 요소가 있는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그런 측면들에 좀 균형 있게 대통령께서 국민을 좀 어려운 곳을 감싸주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지금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지지율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또 여권 일각에서는요. 지금 이제 야권에서 거듭 제기했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여러 국정감사라든가 이번에 한번 털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여권 일각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승민, 김태흠 의원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청와대 관계자들이 좀 해명을 하고 이거를 좀 일단락 지었으면 좋겠는데 검찰이 자기 스스로의 명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정권 안에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사해 주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만약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안 되고 의혹이 계속 남아 있으면 저는 그 이상의
조치도 필요할 거다. 짧게. 제가 만시지탄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없는 게 아직도 안 물러났으니까요. 예. 아니, 대통령이 그런 걸 시켰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한테 자기 저 동생이나 아니면은 자기 조카들도 안 만나는 분인데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이 단호할 정도로 네. 이런 분인데 최순실 씨라고 해서 과거에 친분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런 분과 무슨 호가호위 할 수 있게 그대로 이 방치시킬 수 있는 분이냐는 얘기죠. 네. 아니 이런 국회가 부분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예. 이 민간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이 이제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지금 정치 공세를 하는 것처럼 무슨 권력과 연결이 돼 있고 네.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해결이 안 될 때에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청와대가 오히려 속 시원하게 해명을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고, 김태흠 의원 권력형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검찰 수사 등 문제를 털고 왔으면 좋겠다는 속내 일단을 보였습니다. 황 의원님, 네. 이번 일 여권 내부에서도 좀 이제 짚고 넘어가자, 털고 가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게 대통령 선거 때까지 여권에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을 놓고 왜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국민들께서 보시는 시각은요. 우리 정치인들이 아무리 똑똑한 척 하는 것 같지만 다 손바닥에 놓고 보시거든요. 진짜 지역구에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국민들께서 이미 10중 8구는 이 문제 결론을 내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나 정말 잘못한 측에서 잘못됐다라고 국민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 그렇게 하면 이 문제 용서받을 수 있고 대선에 부담되지 않거든요. 그 빠른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석수 우병우 수석. 예. 하도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우석수, 네. 감찰관하고 예.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우병우 수석 네. 문제 국감 출석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해서 사퇴시키는 일, 이런 일 또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이석수 특별감찰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께서 보시기에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우스운 일 하지 말고 빨리 네.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의혹이 계속 정쟁의 이 요소로 남아 있는 건 국민들 정말 피곤하게 하는 일이고 정말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정리하고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예. 우리 우병우 수석 관례 이야기하지만 본인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기관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고, 우리 또 그 전에 김영한 수석은 청와대에서 네. 나가라고 국회 출석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신다면 국회에 나오셔서 본인 이야기를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하셔야 해야 되고, 될까요? 다른 의혹들은 사실은 지금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수사가 네.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사실 청와대가 관련이 없다고 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지금 입장을 낸다는 것은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비선 실세 이야기 네. 나오지만 이거 네. 철저히 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긴급 속보로 보여드리는데, 강진에서 칩거 중이던 이제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 내일 오후 다시 정계 복귀 공식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또 어떤 정치 지형을 또 열어갈지, 어떤 공간을 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